시중에 여러분 김현지 뭐 이야기하면 어제도 제가 그 집회 가서 이제 집회 오신 분들 사이에서 뭐 김현지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지나가면서 얼핏 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말이 있죠. 난파된 간첩이다.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이다. 제가 제보받아서 확인한 내용을 보면 그 낭설입니다. 가짜뉴스입니다. 영풍TV는 적어도 뭐 음모론 부추기는 뭐 털보 방송 이런 거하고는 좀 차원을 달리합니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좌파이든 우파이든 뭐 중도이든 간에 팩트는 팩트대로 알려드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파를 화나게 하려면 거짓말을 하고 좌파를 열받게 하려면 사실을 말해줘라 라는 영국 유명 정치인의 말이 있다시피 우리는 팩트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실체적 진실,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 가짜뉴스로 지금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는 이 좌익 세력들의 난동을 보고 계시죠? 곽종근이 또 서영교가 끌고 온 그 좌파 계열 유튜브는 가짜뉴스잖아요. 가짜뉴스. 그런 걸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는 좌익 세력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팩트와 실체적 진실로 무장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김현지가 난파 간첩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자라난 그게 뭐 좌익이든 종북 좌파 세력이든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일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먼저 오늘 첫 번째 뉴스 한번 띄워보세요. 오늘은 주제가 김현지입니다. 왜?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현지가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결국 김현지는 안 나옵니다. 김현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현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 달 전만 해도. 우상호보다 더 센 거죠. 즉 대통령실의 정무수석 우상호보다 김현지 부속실장이 더 센 거죠. 더 센 겁니다. 더 실센 거죠. 대통령하고 지근거리에서 더 센 권력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김현지는. 그래서 국감에 안 나옵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 이재명 정권의 민낯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그 국회 운영위원회 오늘 국감이 있는데 오늘 아마 이 운영위원회 국감은 뭐 난장판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어제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완전히 고성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은 국감에 성역이 있느냐 김현지 나와야 된다 이렇게 했고 민주당의 백승아 민주당 의원들 말하는 거 보면 한심하죠. 국민의힘이 스토커처럼 김 실장에게 집착하고 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때 김건희 여사한테 거의 스토커 수준이 아니었습니까? 뭐 줄리부터 관자 앞에 있는 편의점 가는데 그까지 또 막 유튜버들 따라와가지고 뭐 스토커가 그런 스토커가 없죠. 근데 이제 와서 김현지는 공직자예요. 공직자. 국민들 세금으로 월급 받는 김건희 여사가 공직자였습니까? 공직자의 배우자지. 에? 쉽게 하면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는 거지. 사회적 지위가. 그래도 한다는 소리가 이겁니다. 국민의힘이 김현지 실장을 증인 요구하는 건 불순한 의도가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이슈를 덮고 이재명 정부를 힘들게 하려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이슈만 계속 터트리면 탄핵도 시키고 권력도 뺏어오고 이런 거 아니에요. 결국은 논리가. 자기들이 여당이 되었으면은 여당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의 민낯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핵심 인물 중에 하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현지다. 여러 보도가 지금 오늘 김현지 안 나온다. 뭐 김현지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네요. 김현지 이야기만 나오면 반발하는 게 성역임을 인정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그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감에 증인으로 나오는 사람은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비서관, 윤기천 총무비서관, 뭐 요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김현지 안 나옵니다. 자, 요 기사 내려주시고 제보가 오면 확인을 해봐야죠.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현장에 뛰는 사건 기자들만도 못합니다. 서영교 같은 경우는 제보다 이러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제보가 허위였어요. 가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상명 전 검찰총장하고 등하고 뭐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오면 어떻게 처리한다. 이걸 어느 유튜브에서 AI 그 음성으로 만든 걸 그대로 국회에서 제보받은 거다. 이러면서 조희대 사퇴시켜야 된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었죠. 그래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서영교 의원을 서팔계라고 부르더라고요. 국회에서.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곽규택 의원이 이야기한 겁니다. 서팔계라고.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의 권위를 떨어뜨리죠. 왜? 제보가 들어오면 확인을 해야죠.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 이영풍TV에도 제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확인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김현지가 무슨 고등학교를 나왔을까? 무슨 고등학교를 나왔을까? 제가 학교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학교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광주에 있는 모 여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졸업 앨범 표지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제보 받은 겁니다. 동창들이 제보를 한 겁니다. 93년도 졸업했네요. 광주 땡땡 여자고등학교. 광주 땡땡 여자고등학교. 초등학교 앨범도 있어요. 초등학교 앨범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초등학교 앨범. 86학년도 광주 땡땡 국민학교. 예, 땡땡 국민학교. 예, 제가 학교 이름은 다 지웠습니다. 땡땡 국민학교를 86년도 졸업했고, 고등학교는 아까 보니까 93년도 광주 땡땡 여자고등학교. 자, 이 사진 두 개를 보면은, 예, 사진 내려주세요. 김현지는 정확한 출생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광주에서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다.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 졸업하면 여러분 몇 살이죠? 13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기 전에 초등학교를 광주에서 졸업했다는 말은 최소한도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무리 북한 공산당이 날고 긴다고 해도 초등학교 나이 뭐 열 몇 살 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서 보낸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시중에 뭐 돌아다니는 저 이야기처럼 저 김현지 말이지. 출신 뭐 초중고도 잘 모르겠고 대학은 뭐 서울의 상명여대 당시에 뭐 경제학과 나왔다던데 이거 난파된 간첩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가짜 뉴스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김현지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죠. 그 당시에 국민학교를 광주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도 광주에서 졸업한 앨범이 나왔습니다. 앨범. 이 앨범은 주변에 있는 김현지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이영풍TV에 제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이 제보가 진짜야? 좀 의심할 수 있죠. 의심을 해봐야죠. 그죠? 제보가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서영교처럼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갖다 바르는 이런 식의 무책임한 행태를 벌이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졸업 앨범에 나오는 사진을 한번 봐야 되겠죠. 어떤 사진이 있느냐. 먼저 고등학교 앨범 사진입니다. 고등학교 앨범 사진. 자, 한번 보여주세요. 네. 김현지가 졸업했다는 광주에 있는 모 여자고등학교 앨범 사진에 나오는 김현지 사진입니다. 닮았죠? 예. 같은 인물이죠, 뭐. 자, 김현지 고등학교 때 사진입니다. 참 앳된 꿈 많은 소녀 같은 그런 얼굴이네요. 김현지 사진입니다. 고등학교 앨범에 있는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앨범에 가면 뭐가 있을까? 고등학교 저 사진 하나 더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 보면은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이제 뭐랄까 별다른 액션 없이 이렇게 서 있는데 김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먹을 쥐면서 이렇게 파이팅 같은 주먹을 쥐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보한 분들의 말에 따르면 김현지라는 학생은 당시 어떻게 기억하느냐, 굉장히 성격이 활달하고 쾌활하고 또 친구들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좋고 쾌활하니까 학교 생활을 잘하니까 다만 소위 말해서 껌 좀 씹었네. 응? 김현지한테 뭐 혹시 잘못 보이면은 조금 혼날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그 뭐랄까요? 아우라랄까? 포스가 좀 있었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김현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제보를 잘 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닐까. 이건 제 추정입니다. 하여튼 이 사진상으로 보면 굉장히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고 쾌활하게 하고 활발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었다. 자, 그 다음 초등학교 앨범에 나온 사진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앨범. 한번 볼까요? 초등학교 앨범. 네. 제가 다른 학생들 그 모습은 다 모자이크 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 저도 김현지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 한 4살이나 5살 차이 날까? 그런데, 저도 초등학교, 그 당시에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 사진에 저렇게 찍었거든요. 이렇게 운동장에서 이 책걸상 이렇게 높이 쌓아가지고 한 4단에서 5단 만들어서 앞에 한 줄, 그 다음 한 줄, 담임 선생님 중간에 앉고 뭐 이렇게 찍는 거. 김현지가 거기 한 중간쯤 이렇게 서 있어요. 이 사진 보면 안경을 끼지 않은 김현지의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모습이 나옵니다. 보면은 되게 꿈 많은 정말 소녀 같은 어떤 그런 사진들이 졸업 앨범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요 직전에 보여드린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하고 찍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사진이 이거 진짜일까 이거 이 고등학교 출신 맞나? 제가 의심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좀 그 전체 사진이 있습니다. 이건 확대한 사진이고 전체한 사진 보면 지금 이 사진 뒤쪽에 그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공사 그 구글 앱 사진 보여드릴 때 거기 제가 그 카톡에 빨간색으로 칠해가지고 그 학교 이름이나 이런 거 다 없애버린 사진을 쓰셔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사진 일단 미리 준비해 보세요. 일단 프리뷰에 띄워보세요. 제가 확인해 드릴 테니까. 제가 카톡에도 올려놨습니다. 네, 이거죠. 네, 잘 보세요. 이 사진을 찍은 각도를 보면은 무슨 아파트 공사장 앞에 학교 운동장에서 찍은 사진이죠. 자, 이 사진 지금 보시죠. 이게 구글 앱 사진인데 여기 보면 놀이터라고 되어 있죠. 놀이터. 왼쪽에 보면 놀이터라고 되어 있죠. 놀이터 앞에 건물이 2개가 있습니다. 즉 놀이터에서 한 11시 방향에 보면 아파트 103동, 104동이 있죠. 저 뒤 아파트가 조금 전에 김현지가 이 주먹 들고 서 있는 그 학교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앞에 사진으로 돌아가 보면 자, 아파트 103동 기억하시죠? 103동이 저 뒤에 있는 저게 103동입니다. 김현지 사진의 뒤편에 있는 저 아파트가 103동입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 사진은 김현지가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게 93년도잖아요. 저 뒤에 아파트가 공사 중이죠. 저 아파트가 91년부터 공사 중이었습니다. 91년부터. 아파트의 형태나 위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91년부터 공사를 해서 94년도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광주에. 그러니까 이 사진을 만약에 김현지가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찍었다면 저 아파트 뒤에 있는 아파트는 공사 중인 아파트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아파트 분석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91년부터 착공해서 94년도 완공이 되어서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김현지 졸업 앨범에 나오는 그 여자 고등학교 바로 옆에 103동, 104동이 있습니다. 그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기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처리한 건 학교 이름을 다 가리기 위한 겁니다.
합성 가능성 없습니다. 여러분, 합성 가능성 없습니다. 네. 저기 놀이터라고 되어 있죠, 왼편에. 놀이터 앞에 건물이 두 개 있습니다. 학교 건물이에요. 그 놀이터 앞에 있는 학교 건물 맞은편 운동장에서 찍은 사진이 바로 조금 전 이렇게 주먹 들고 있는 그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사진 백에 있는 아파트 건물이 저기 103동입니다.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손 들고 있는 거. 네. 저 뒤에 아파트 건물 있죠? 저 공사하죠? 저게 103동입니다. 예. 그렇지. 그렇게 보여주면 되겠네. 네, 요렇게 보세요. 요 사진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금 김현지가 이렇게 주먹 들고 있는 저 사진 뒤에 있는 아파트가 그 당시에 찍은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입니다. 지금 오른편에 있는 아파트 동이 103동, 그 옆에 있는 게 104동인가 그렇습니다. 그럼 아파트 구글 앱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시죠? 저게 103동, 그리고 옆에 있는 게 104동.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전체 합성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진은 합성한 사진이 아니고 진짜 찍힌 사진입니다. 예. 연변에서 오자 찍은 사진 아니라니까요. 초등학교 사진부터 나옵니다. 초등학교 그 사진, 졸업 앨범에 나온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모자이크 돼 있는 사진. 요거, 예. 자, 요게 저희들이 옆에 김현지 학생의 옆에 있는 다른 학생들의 얼굴은 다 모자이크 한 겁니다. 요렇게 졸업 앨범이 나와 있습니다. 네. 졸업 앨범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졸업 앨범. 광주 땡땡 여자고등학교. 광주 93년도 졸업. 93년 2월달 졸업했겠죠? 그럼 광주 땡땡 고등학교. 제가 89년 2월에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저보다 4살 차이 나네요. 그러니까 제가 70년생이니까 74년생일 가능성이 있죠. 예, 광주 땡땡 여고. 그 다음 초등학교 앨범. 요보다 6년 전이겠죠. 그러면은 6년 전. 그러면 80 몇 년도가 돼야 됩니까? 86년도 맞죠? 그러면 광주 땡땡 국민학교 제6회 졸업기념. 오케이. 호랑이 띠네요. 저보다 4살 어리니까 호랑이띠 맞네요. 호랑이띠. 네, 내려주십시오. 자, 이 몇 장의 제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여러분 가짜뉴스에 절대 휘말리지 마십시오. 김현지는 적어도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민학교, 고등학교를 광주에서 졸업했다는 팩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진이 찍혀진 각도, 그 배우 뒤쪽에 있는 건물, 아파트 건물 이런 걸 구글 앱을 통해서 다 확인해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86년 초등학교 졸업했으면 73년생일 수도 있겠네요. 뭐 중고등학교 때 몸이 아파서 1년 정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제보받은 내용은 김현지는 광주광역시에서 국민학교를 졸업했고 중학교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고등학교도 광주에서 졸업을 했다. 광주 서쪽에 있습니다. 제가 뭐 어느 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광주 사시는 분들은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사진들, 제보받은 사진들을 처음 이제 밝혀드리는 건데, 제가 왜 이걸 밝히느냐. 혹자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김현지가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뭔가에 빠져 있어야 뭔가 이 우파 진영에서 뭐 김현지를 공격하는데 뭐 선전선동 또는 뭐 프로파간다인데 유리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팩트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김현지 이야기 나왔을 때 미국에 있는 무슨 뭐 재미교포들 보는 인터넷 신문에서 뭐 유진철이라는 사람이 뭐 김현지의 아들이 싱가포르에 있고 뭐 이재명의 무슨 선거 자금 저수지가 싱가포르에 있고 뭐 이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미국의 무슨 인터넷 교포들이 보는 인터넷 신문에. 근데 그걸 처음 발설한 자가 유진철인가라는 사람인데 제가 그때 뭐라고 방송에서 이야기했습니까?
이 약간 신빙성이 떨어진다.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 최초 발설자가 미 하원에 출마하려고 하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건으로 휘말려 있어요. 제가 구글링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했고 좀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건 약간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김현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보를 한 겁니다. 그 왜 제보했느냐? 제보한 이유가 뭐냐? 자기들이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고등학교를 나오고 무슨 국민학교를 졸업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너무나도 김현지가 뭔가 출처가 불분명한 뭔가 마치 뭐 그래서 지금 북한이 난파한 간첩이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가짜 뉴스입니다. 이건 확인 제가 시켜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첩을 뭐 유치원 때부터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 양성해서 보낼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최소한도로. 그래서 광주에서 초중 고등학교를 정상적으로 교육받은 대한민국 정규 교육과정을 교육받은 사람이다.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팩트는 있는 대로 전달해야죠. 그죠? 팩트가 있는데도 그걸 애써 무시하면서 다른 음모론을 만들어내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개딸들 제보 아닙니다. 일단 팩트입니다, 여러분. 광주 땡땡 국민학교 86년 졸업. 광주 땡땡 여자고등학교 93년 졸업자입니다. 그리고 서울로 진출한 거죠. 자, 여기서 이제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그러면 전 정의당 국회의원 박원석이가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 유튜브에 나와서 뭐라고 했죠? 아, 김현지 그 내가 소개시켜줬다. 이재명한테. 언제? 93년도 3월인가 뭐 추울 때. 서울의 그 강남 뱅뱅 사거리 옆에 그 양재동 거기에서 만나서 김현지를 이재명에게 소개시켜줬다. 어떻게 소개시켜줬는데? 하니까 98년도에 성남에서 뭐 시민운동 할 사람이 좀 필요해서 찾고 있는데 좀 좋은 사람 없나? 이래서 박원석이가 김현지를 픽업해서 이재명에게 소개시켜 줬다는 것이 박원석이 동아일보 유튜브 나와서 한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은 오늘 제가 방송해드린 국민학교, 고등학교 이 앨범이 나오기 전에는 김현지가 그 당시 상명여대였거든요. 저 자아문턴을 지나서 청와대 옆에 그 자아문턴을 지나면은 세검정 있잖아요. 세검정 그 바로 위에 상명대 있잖아요. 지금은 상명대입니다만은. 그래서 언론이나 여기에 노출되는 것이 김현지가 상명여대를 졸업했다. 경제학과다. 93학번이라고 한다. 뭐 이 정도가 처음 시작인데 알고 보니 광주에서 국민학교 고등학교를 나왔다. 졸업 앨범이 있다. 사진이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김현지는 최소한도로 우리나라 여권을 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여권을 쓰는 사람이다. 자, 우리가 너무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에 휘말릴 필요 없습니다. 팩트는 팩트 있는 그대로. 자, 여기에 대해서 김현지 국민학교 고등학교 이야기를 드렸고, 자, 지금부터는 그럼 김현지 오늘 국회운영위원회 국감 맨 처음에는 상명여 여사대 그렇군요. 자, 그러면 김현지가 이제 나오는 게 최근 뉴스를 좀 한번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그럼 학력은 대충 정리된 겁니다. 김현지 고향은 어딘지 몰라요. 출생은 어딘지 모릅니다. 뭐 박지원에 말했다면 전남 담양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 별 관심 없고 광주에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고등학교 나온 건 확인이 된다. 대학은 상명여대 경제학과 93학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아까 보시면 광주 땡땡 여자고등학교를 93년도 졸업했잖아요. 아마도 93년도 입학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재수를 했다면 94년도 입학했을 수도 있죠. 예. 자, 학력은 대충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재산은 얼마나 했느냐? 재산이 공무원 대통령실 참모들 재산이 지난달에 공개가 되었는데 분당 대장동에 7억 5천만 원짜리. 자, 이게 어디 갔나요?
최근 기사 그 캡처해 놓은 거 있습니까? 네. 올려보시죠. 대장동에 7억 5천만 원짜리 약 26평 아파트. 청주에도 아파트가 있어요. 청주에 18평 아파트. 청주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두 개입니다. 대장동에 하나, 청주에 하나. 그리고 자기 남편 명의로 성남 분당 야탑동에 3억 1,550만 원짜리 52평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진은 광주에서 상경에서 성남을 주 근거지로 해서 활동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김현지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금 뒤흔드는 이재명 정권을 집어삼킨 파워 우먼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성남이죠. 성남에서 이재명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동영상 하나 보실게요. 성남시 뭐 의료원인가? 그거 뭐 만드니 많이 하다가 성남시 의회 복도에서 난장판이 된 그 동영상 1분이 안 됩니다. 한 50여 초 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 잡지 마. 분명히 얘기하잖아. 잡지 마. 네, 이 동영상을 보시면은 그 성남시 의회 밖에 그 복도에서 자, 요 기사도 내려주세요. 이 복도에서 아마 공무원들하고 충돌하는 장면 같은데 거기에서 보면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이런 뭐 노트 같은 걸로 공무원을 막 이렇게 한 대 이렇게 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뒤에 있던 김현지가 갑자기 그 공무원 목덜미를 딱 낚아채가지고 이쪽으로 확 밀어내버리죠. 그리고 너 거기 있어 오지마 뭐 이런 제스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동이 좀 정리되고 나서 복도에서 당시 이재명 변호사와 김현지가 같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는데 팔짱을 끼고 서 있는데 그 자리가 있어서 김현지가 이렇게 그 자리에 다리를 꼬고 딱 앉죠. 팔짱을 끼고.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어떤 느낌을 주느냐. 아, 이게 이재명과 김현지는 거의 투쟁을 함께하는 동지적 관계다. 이걸 알 수 있죠. 뭐 끔 짝짝 씹으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말도 좀 편하게 하고 높임말 쓰지 않고 가령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보스이고 김현지가 소위 말해서 행동대원이라면 저런 장면이 나올 수가 없죠. 그 자리에는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앉아야 되고 그 옆에 김현지가 서서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그런 시츄에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김현지가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팔짱 끼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 옆에 이재명 변호사는 팔짱 끼고 뭐라고 같이 응수를 하고 이 장면은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투쟁을 함께하는 동지적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민주당의 배지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김현지가 전화하면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네 알겠습니다. 바로 그냥 머리 숙이고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상호 오늘 국감에 나오겠지만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번에 완전히 한번 땡망신을 당한 거죠. 정무수석인데 대통령실 정무수석인데 그것도 정무수석이 나올 거예요 이야기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김현지는 즉 우상호보다 힘이 더 센 거죠.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현지가 이제 이
성남에서 그럼 어떤 일을 벌였냐? 당시 성남에 있는 그 로컬 신문에 이런 신문 기사가 떴습니다. 그 기사가 뭐냐? 문자를 대량 발송해가지고 그 성남 무슨 일보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성남일보라는 로컬 신문인데 띄워보시죠. 이게 보면 이재명 시장 측근 괴문자 발송 혐의 경찰 조사 성남일보 2013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기사네요. 여기 보면 김현지가 자, 이 기사를 한번 제가 출력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K모 사무국장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지를 K모 사무국장. 여기에 2023년 1월 6일 날 괴문자가 대량으로 발송이 되었는데 내용이 뭐냐 이렇습니다. 내용. 충격 성남 새누리당 의회 파행 해외여행 박영일 감순례 양주병 시민폭행 이재호 그 다음에 성추행 이덕수라는 출처불명의 괴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되었고 해당 새누리당 의원들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조사했더니 그 문자를 보낸 K모 사무국장 김현지가 자신의 컴퓨터 IP에서 그 문자가 나갔다. 이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벌금 받았죠. 벌금 150만 원인가? 못 받았죠. 이제 이때부터 근데 이제 이때 왜 이런 괴문자가 나갔느냐? 왜 나갔을까? 그건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야 된다. 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도계공을 만들어서 대장동, 백현동 개발 사업을 좀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추정이 가는 거죠. 사후적으로 보면. 왜? 결국 유동규가 본부장으로 있었던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공공택지를 소위 말해서 공공택지를 받아들이고 원주민들 다 내보내고 거기에 민간업자들에게 대량의 수천억의 수익을 발생시키는 대장동, 백현동 사업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사업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플랫폼이 뭐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다 이거예요. 그걸 만드는 걸 누가 반대했느냐? 새누리당 성남시의원들이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성남시의원들 저놈들 저거 입을 막아야 되는데 어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괴문자가 발송되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시 성남시 새누리당 시의원이었던 이덕수 시의원이 있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국회 소통관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정치 공작이었다 이건. 정치 공작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벌금 150만 원인가? 처해집니다. 자, 그런데 김현지가 활동했던 성남에 있는 그 시민단체 성남의제 21이 성남시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 기사 한번 보여보세요. 성남의제 21 12년간 18억 원 받았다는 거예요. 이 조선일보 보도인데 2021년 12월 10일 날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말기 때 보도죠. 당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경기도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성남의제 21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간 성남시로부터 받은 돈이 얼마다? 17억 8,800만 원. 허허. 또 성남의제 21 지원금은 2010년도에는 연간 7,5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김현지가 사무국장에 임명된 뒤 성남의제 21 사무국장에 들어간 2011년부터는 7,500만 원이었던 지원금이 1억
2천만 원대로 1.6배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때 성남시장이 누구죠? 성남시장이 이재명이죠. 자, 그래서 김현지가 경기도지사 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2018년에는 성남시가 성남의제 20일에 지급한 연간 지원금이 더 올라가지고 2억 원에 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지가 성남의제 20일 사무국장 되기 전에는 성남시가 성남의제 20일에 보낸 지원해준 금액이 연간 7,500만 원이었는데 김현지가 사무국장이 되니까 1억 2천만 원대로 늘어났고 김현지가 이재명 따라 경기도지사 비서실로 비서관으로 가니까 이건 또 2억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성남의제 20일은 무슨 어떤 시민단체냐? 98년도에 이 98년도가 정의당 전 의원 박원석이가 이야기하는 김현지를 이재명에게 소개시켜 줬다는 그 98년이죠. 그리고 김현지가 만약에 93학번이나 94학번이었다면 졸업하고 바로 직후라고 볼 수 있죠. 대학 졸업하고 바로 직후라고 볼 수 있죠. 98년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서 설립된 민관협력기구라는 겁니다. 김현지가 성남의제 20일 사무국장으로 거론될 그 시점에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성명을 냈는데 이런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비전문가인 시장 측근 인사가 사무국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누구예요? 김현지죠. 환경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투명한 방식을 통해 선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을 여러분 아시죠? 가령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할 때 성남의제 그 다음 기사도 한번 올려보세요. 사진을 바꿔서 올려주세요. 앞에 사진은 뭐 성남 무슨 시민단체에서 활동할 때 그때 회의하던 장면이고 요건 김현지가 YTN에 인터뷰한 기사에 나오는 김현지 사진입니다. 처음에 인터뷰할 때는 성남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국장으로 나오는군요. 요게 나중에 뭐 성남의제 21로 이렇게 바뀌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98년도니까 이제 이게 20대 초중반이 되겠네요. 20대 초중반 김현지 사진입니다. 이 YTN의 화면에 노출된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갔나? 자, 근데 이제 김현지가 경기도지사 비서관을 하고 또 인천 계양을의 이재명이 국회의원 송영길 빠진 자리에 들어가면서 국회 보좌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도 수석 보좌관으로 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성남의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면 광주에서 국민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의 상명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정의당 전 의원 박원석의 소개해서 이재명에게 소개를 받아서 성남의 시민운동으로 투신하게 되는 거죠. 98년도. 그리고 성남의제 20일 사무국장 그리고 성남시장 주변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서관으로 따라가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수석 보좌관으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된 이재명의 총무비서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총무비서관으로. 지금은 국감장 안 나오려고 하는 게 우리가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부속실장으로. 그것도 1부속실장.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이 아니라 이재명 본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담당하는 제1부속실장에 가 있습니다. 이 전 과정 지난 한 30여 년간의 이 김현지의 인생 여정을 이렇게 쭉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참 어떻게 보면 그 초등학교 졸업 앨범의 사진에 나오는 김현지 또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 나오는 그 김현지 그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고등학교 앨범에 나오는 김현지의 사진 또 친구들과 함께 찍은 그런 사진
한번 쭉 보여주세요. 네. 친구들과 고등학교 시절 찍었던 사진. 그 다음에 졸업 앨범에 나오는 저 사진. 초등학교 또 앨범에 나오는 사진. 이런 걸 보면 정말 애띤 얼굴에 광주의 딸 김연지, 정말 꿈 많은 소녀였던 저 시절 김연지는 어떤 꿈을 꾸고 있었을까?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성남으로 이제 본격 진출하면서 시민 활동을 하면서 성남 시절의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뭐 사무국장인가 뭐 YTN에 나온 사진.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투사로 변모해가지고 완전히 지금은 대한민국을 지금 들었다 놨다 하는. 지난번 대선에서 김연지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은 김연지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고 있는,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정권을 집어삼켜버린 그런 파워우먼이 되어버렸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뭐라고 할 것인가? 한마디로 국감장이 빨리 튀어나와. 나와서 궁금점에 대해서 답변하란 말이야. 이게 국민 여론인데 끝까지 안 나오죠. 자, 이 김연지가 그동안 언론에 노출되는 걸 보면은 가장 최근에 노출된 게 뭐냐면 한겨레 신문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씨 그만둬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거 거꾸로 한번 강선우 한번 올려보세요. 예. 강선우 사태 이 대통령이 결단 내렸다. 김연지 비서관 통해 뜻 전달. 이게 7월 24일 기사입니다. 강선우가 끝까지 안 나가려고 버텼잖아요. 억울합니다 하고.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 이 대통령의 오랜 측근으로 대통령실에서 인사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김연지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후 2시를 전후해 강 후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죄송합니다. 사퇴해야 할 것 같다, 이런 뜻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강선우가 깨갱깽 하고 바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김연지가 누구지? 자기들 민주당 진영에서는 김연지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국민의힘 진영이 모르는 거예요. 국민의힘 진영이 김연지에서 몰랐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나오는 게 뭐냐? 이기인 전 성남시의원의 페북이 있습니다. 페북. 이기인 전 성남시의원 페북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기인 전 시의원이 지금 개혁신당 소속인데 여기 페북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간에 세 번째 문단에 또 그날 백 전문의는 중요한 사실을 밝혔다. 이게 이제 병원에 이재명의 친형 고 이재선 씨를 뭐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도했다, 뭐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그날 백 전문의는 중요한 사실을 밝혔다. 2010년 무렵 이재명 시장이 고 이재선, 자기의 친형 이재선을 만나달라고 부탁했다는 말과 함께 이후 김연지 등으로부터도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연지 등이 고 이재선 씨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해당 전문의 역시 성남 시민 모임 출신이다. 고 이재선 씨는 또한 그 전문의의 배우자의 병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정한 친분 관계에 기인한 연락이라고 하더라도 고 이재선 씨의 상태가 이상하다고 말한 것은 이재명 시장에게 유리하도록 방향을 유도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다. 김연지 행보를 종합해보면 제가 다음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지금 구속되어 있는 이화영의 변호인 설주환에게 전화를 한 것도 김연지고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게 전화한 것도 김연지고 도청 하드디스크 파일을 지우라면서
배소연에게 전화를 한 것도 김현지고, 이재명의 친형 이재선 씨 관련 용인효자병원 백기주 전문의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것도 김현지다. 그래서 김현지의 역할은 뭐냐? 이기인 성남 전 시의원의 말입니다. 이재명의 재판과 도정, 시정, 시민단체 활동, 심지어 사적 영역까지 필요할 때마다 전화를 걸고 불법도 서슴지 않으며 행동대장이 되어 대리 집행했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런 인물을 국정감사 증언대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건 국회가 아니요 대통령실 부속실이다. 용산 출장소에 불과하다. 이게 이기인 전 성남시의원의 페북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현지가 국감장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이기인 전 성남시의원의 표현에 따르면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실 부속실이요. 용산 출장소가 국회다. 이 말이 저는 상당히 핵심을 뚫고 있던 말이다. 뚫고 있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김현지가 그 연합뉴스 기사 보세요. 박상용 검사가 국감장 나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불과 한 보름 전인데 폭탄 선언을 해버리죠. 이화영 변호인 교체 과정에서 김현지 질책을 들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국감장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수사한 검사인데 당시 수사 과정에서 선임돼 있던 이화영의 변호사 설주환이 갑자기 사임을 하고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민주당의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어허. 또 이후 조사 중에 선임도 되지 않은 변호인이 검사실에 난입해서 조사를 방해하려고 한 사건도 있었고 그 이후에 김강민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즉 이건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김현지가 전화를 해서 설주환 변호사 당신 뭐 하는 거야? 당신 빠져. 이렇게 했다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 다음에 또 한겨레 신문을 보면은 김현지가 김용 사건에도 관여했다. 민주당은 무책임한 선동이다.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국감증언 중인 지난 10월 15일, 지난달 15일에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 어떻게 관여되어 있느냐? 김용의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라는 자가 김용에 대한 체포영장을 몰래 김현지 보좌관에게 보냈다. 왜 보내냐 이거예요. 김현지가 뭔데? 김현지에게 김용 전 민주연구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체포영장을 뭐 사진을 찍었는지 해서 김현지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김현지 씨가 휴대폰 자주 바꾸죠. 그죠? 자주 바꿨죠. 아이폰만 쓴다던데. 왜? 그런 사진들이나 파일들이 있겠죠. 받은 사진이 있다면. 그럼 이게 뭐야? 김현지에게 모두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김현지에게. 또 하나 더 나옵니다. 조선일보 보면은 끊이지 않는 김현지 의혹. 자금 관리 녹음 파일이 있다. 자금 파일 녹음 파일이 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이건 그 국회에서 그 카톡에 그 신동욱 의원 그 캡처된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신동욱 의원이 네 그겁니다. 이 녹음을 틀어버렸죠. 국감장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이건 뭐 얼척이 없는 내용입니다. 500억짜리 선거하면 500억짜리 선거라는 게 뭐죠 여러분? 대선이죠. 대선. 대통령 선거하면 한 500억이 드는 모양입니다. 당에서 최소 200억 내고
펀드를 300억 한다는데 우기지 말고 걔네한테 300억 땡겨와야 된다. 그리고 이 김현지 목소리로 들리는 사람하고 통화한 어떤 남자가 제가 일단 6천만 원을 먼저 어쩌고 하니까 아니 지금 500억짜리 선거하는데 6천만 원 그거 뭐 장난치나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신동호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 자금 전반에 대한 개입했다는 의심이 있다. 김현지가. 이 또 자금 총책이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어떻게 관여했는지 국감장에서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 이래서 국감장에 나와야 된다는 게 오늘 안 나오잖아요. 핵심 인물이 안 나오니까 이거 뭐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 기록에도 안 남아요. 국회 의사록의 기록으로 남아야 그걸 가지고 뭘 해볼 텐데 기록에 남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 보세요. 500억짜리 선거하면은 당에서 최소 200억 내고 그리고 펀드를 300억 한다는데 웃기지 말고 걔네들한테 300억 땡겨와야 뭐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걸 신동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그 녹음 파일을 틀어버려요. 그러니까 와 놀라게 된 거죠. 김현지 이야 진짜 이거 대단하다. 그 다음에 산림청장 이 TV조선 보도입니다. 산림청장 말 바꾼 산림청장 대선 뒤에 김현지 통화 사실 인정. 이 김인호 왼쪽에 있는 이자가 김인호라는 교수인데 이 김인호라는 산림청장이 처음에 불거진 건 언제냐.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김현지가 성남에 있는 신구대 환경조경학과를 나왔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가 누구냐? 김인호입니다. 김인호. 자, 그런데 이 김인호도 성남 지역의 시민단체 활동에 일부 인발부되면서 백현동 옹벽 아파트 만드는 그것에 대한 어떤 사업 적정성, 뭐 환경평가 적정성 이런 의견을 내버리죠. 그래서 어쨌든 김현지는 신구대를 졸업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인호는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래서 김인호 교수라는 사람을 산림청장으로 천거한 것이 김현지일 것이다. 라고 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제 암시한 거죠. 근데 이 김인호가 국감장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정의용 국민의힘 의원, 지금 사무총장이죠. 김인호 교수를 산림청장으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 추천서 있잖아요. 누가 이 글을 적었는지 아십니까? 했더니 김인호 산림청장이 뭐라고 하느냐.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타천이 아니고 자천인 거죠. 자천. 자기가 자기를 산림청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유는 저는 뭘 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를 제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해서 추천했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추천했다.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산림청장이 되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어떤 강력한 배후에 힘이 없으면 산림청장 그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강명구 국민의힘 구미 의원이 김현지 실장하고 통화한 거 언제입니까? 이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축하 전화를 여러 군데 하면서 김현지 실장과 아마 통화한 것으로 기억한다. 뭐 이런 뭐 여기에도 김현지 그림자가 얼렁거리는 거죠. 자, 문화일보 보면 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또 뭘 제기했느냐. 김현지는 김일성 추종 세력 경기 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 이게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주장입니다. 이 국감 시즌인데 10월 14일 이재명 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 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 그 기자회견에서 김미희 전 통진당 의원의 선거법 재판 판결문 등에 김현지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피고인 김미희가 잘 알고 있고 결국 나중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뭐 재선되는 과정 이런 과정에서 통진당 후보가 나오지 않고 단일화해서 밀어주는 그런 과정에 김현지가 관여돼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자,
제가 1시간 동안 김현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네, 저 영상은 성남의료원, 그 성남의료원 사태 때문에 그런 거죠. 성남의료원을 저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자, 오늘 최소한도로 제가 어제 행진 집회를 강남에서 좀 했더니 목소리가 살짝 나갔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오늘 최소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 자, 사진을 천천히 한 번씩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김현지의 국민학교, 고등학교 졸업 앨범 사진 등을 천천히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현지의 고등학교 앨범, 국민학교부터 볼까요? 국민학교 1986년도 광주 땡땡 국민학교 졸업 앨범에 김현지라는 학생의 이름과 사진이 나옵니다. 이 졸업 앨범 안에 김현지 학생의 앳된 얼굴이 나옵니다. 정말 앳된 소녀 같은 얼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앨범 93년 광주 땡땡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앨범이 표지가 있습니다. 그 표지 안에 김현지 학생의 사진이 나옵니다. 이때는 안경을 쓰고 있네요. 밑에 이름은 김현지라고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찍은 고등학교 때 시절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다른 여고생들은 별다른 액션 없이 이렇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데 김현지는 이렇게 팔을 들고 이렇게 화이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보하신 분들의 말에 따르면 김현지라는 학생은 굉장히 쾌활하고 활달했고 성격이 아주 호탕해서 친구들과 교우 관계가 아주 좋았다. 그런데 혹시 김현지 제보를 왜 사람들이 잘 하지 않을까? 그거 하면은 혼날 것 같다. 김현지에게.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 기억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의 진위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사진 뒤에 건물에 있는 아파트 건물. 자, 사진 합성한 거 보여주세요. 이 김현지가 찍힌 요 사진 뒤에는 저런 아파트 건설 현장이 같이 찍혀 있습니다. 김현지가 있는 사진은 제가 확대한 것이고 확대하기 전에 전체 샷을 보면 저 아파트 건물이 두 동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저 아파트는 구글 지도 앱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 지금 현재 저렇게 나옵니다. 뭐냐? 광주의 무슨 아파트인데 광주 땡땡여고 운동장에서 놀이터 왼쪽에 있는 9시 방향에 있는 놀이터 방향으로 찍힌 사진입니다. 근데 놀이터 뒤편에 있는 103동과 104동이 요 사진입니다. 합성된 사진. 네. 오른쪽에 있는 게 103동, 왼쪽에 있는 게 104동. 즉 놀이터 앞 학교 건물 안에서 운동장에서 찍은 사진이 배경에는 저렇게 나오는 거죠. 이 아파트는 91년 건축이 시작되어서 94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 땡땡 여자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제 쭉 오늘 김현지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합성 사진 아니고요.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이 방송 보신 여러분들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김현지가 북한이 보낸 난파 간첩이다. 이런 소리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건 제가 봤을 때 가짜뉴스입니다. 김현지는 정상적으로 대한민국 광주에서 국민학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입니다. 서울에 와서 상명여대 경제학과 나왔다는 이야기를 믿는다 치면. 그래서 우리가 우파를 화나게 하려면 거짓말을 하고 좌파를 화나게 하려면 사실을 말해줘라. 우리는 팩트와 사실, 그 사실들이 합쳐진 실체적 진실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현지에 대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단독 방송을 해드립니다. 결국 김현지는 광주의 딸이었고 지금 이재명 정권을 집어삼키고 있는 이 국감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데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증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현지 나올 겁니다 라고 했지만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김현지는 최소한도로 우상호 정무수석보다 센 사람이다. 센 사람이다. 대통령실의 거의 주인 역할을 하는 센 사람이다. 우상호 정도야 뭐 지금 아마 우상호 정무수석이 오늘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좀 곤욕을 치르지 않을까. 아니 정무수석이라는 사람이 김현지 나온다고 했는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정무수석이 그 정도 뭐 그것도 없어요? 대통령실 직원들 국감장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뭐 그 왜 못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 거치겠죠. 정무수석 우상호도 사실은 서울 서대문에서 국회의원 오래 했잖아요. 소위 말해서 86 운동권, 학생 운동권의 상징적인 인물 아닙니까? 우상호, 이인영 뭐 등등. 근데 그 사람조차도 김현지한테는 잽이 안 되는. 김현지가 역시 센 사람이다. 잘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내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니까 많은 애국 국민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혼자 가면 외로운 길이지만 같이 가면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나라를 지키고 대한민국 정치 혁신을 바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해 주십시오. 우파는 잘 싸워, 우리도 잘 싸워.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시면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할 수 있습니다. 우잘사 회원이 되셔서 다 같이 손잡고 즐거운 여정에 동참합시다. 우잘사 화이팅!